자, 리플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리플에 대한 엄청난 이슈들과 차트에서 보이는 대폭등의 전조까지 오늘 영상 속에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 시드를 위한 단기 급등 코인까지 다 가져왔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는 리플 정보 말고 히든 코인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타임스탬프도 걸어놨습니다. 본인에 맞는 영상 확인해 보시고 오늘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과 리플 차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동시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이 24년부터 25년까지 이때 이어졌던 상승 구조와 26년 현재의 흐름을 비교한 차트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주장하는 내용은 상당히 자극적인데요. 24년부터 25년까지 비트코인의 고점에서 긴 하락 추세를 만든 뒤 바닥을 형성을 했고 이후 매집 구간과 예비 상승 구간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6년 현재도 고점 이후의 하락, 그리고 바닥 형성, 매집, 그리고 예비 상승까지 이러한 거의 동일한 순서를 따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다음 강세장 준비가 약 85%까지 진행이 됐다는 분석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이클이 26년 10월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시나리오까지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과거의 차트를 겹쳐놨다고 해서 미래의 가격이 그대로 반복되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차트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비트코인만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XRP에서도 과거 수천 퍼센트 이러한 상승 직전에 등장했던 장기 배집 패턴과 MLCD 흐름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석가들이 바라보는 그림은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강세장의 문을 열고 그 뒤에서 XRP가 수년 동안 응축해왔던 이러한 상승 에너지를 한 번에 폭발시키는 시나리오인데요. 현재 구간은 원기옥을 모으는 그런 응축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한 희망이나 커뮤니티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회사 문을 닫는 것까지 검토했던 리플이 이제는요, 미국의 연방금융 시스템과 유럽의 30개국 그리고 AI의 결제 시장, 여기에 한국 시장까지 동시에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리플의 CEO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충격적인 과거를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20년 12월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제소했을 당시에 리플은 단순히 가격 하락을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이러한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요. SEC는 리플이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갈링하우스와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까지 직접 피고로 지목을 했었고요. 코인베이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주요 거래소들이 XRP 거래를 중단을 하거나 상태까지 나오면서 가격은 급락을 보였었고 시장에서는 XRP가 결국엔 없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갈링하우스는 당시 정부가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권한과 자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건데요. 자, 그래서 리플이 보유하고 있던 XRP를 주주들에게 분배한 이후에 회사 자체를 정리해서 SEC가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갈 대상을 없애는 방안까지 실제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 금융기관과 결제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 우리의 리플이요, 2020년에는 회사의 흔적을 없애는 선택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리플 내부 변호인단에서도 싸움을 이어나가기보다는 SEC와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압박이 정말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었고요. 하지만 리플은요, 결국에 회사를 정리하는 대신 긴 싸움을 선택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과 XRP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정면 돌파에 나섰던 건데요. 그리고 이 결정에는 정말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이 따랐습니다. 리플은 이렇게 수년에 걸친 법적 분쟁에 1억 달러
달러가 넘는 비용을 투입해야 했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XRP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결국에는 얻어냈고, 한때 미국 시장에서 퇴출 대상으로 취급받았던 자산이 현재는 다시 제도권 금융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갈링하우스의 고백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다시 한번 자극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지만,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리플도 한때 무너질 수 있었던 기업이었다는 사실이 아니라요.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대놓고 인터뷰를 했다는 건,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는 건 리플이 더 이상 이러한 20년도 당시에 생존 위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과거예요. 나는 이런 과거를 이겨내고 앞으로의 도약점만 남아있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죠. 자, 만약에 진짜 위험이 현재 진행 중이었다면 CEO가 회사 폐업까지 검토했던 과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꺼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리플은 과거의 위기를 숨기는 게 아니라 그 위기를 이겨낸 결과를 다음 성장서사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5년 전에는 XRP를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회사를 없앨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미국 연방 신탁은행과 연준 결제망까지 진입을 추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망할 뻔한 회사가 미국 금융 시스템 심장부를 지금 두드리는 위치까지 올라온 건데요. 리플은 25년 12월 미국 통화감독청으로부터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설립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 승인은 정말로 상당한 의미를 또 가지게 되는데요. 리플이 설립하려는 건 일반 소비자의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시중은행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그리고 기간 수탁 업무를 다루는 이러한 연방 신탁은행입니다. 지금 리플의 스테이블코인이죠. RLUSD를 보다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미국 연방 규제에 따르는 기간용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선택인 거죠. 그리고 리플이 다음 단계를 노리는 게 바로 연방준비제도의 마스터 계좌입니다. 현재 리플이 미국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기존 은행을 중간에 거쳐야 되죠. 하지만 마스터 계좌나 이에 준하는 결제 계좌 접근 권한을 확보를 한다면 리플은요, 이제는 중간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연준의 지급 결제망과 직접적인 이런 커넥션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결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서 리플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외부 사업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직접 작동을 하는 인프라 사업자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리플의 위상이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인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리플이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인 미카 기준을 충족하는 이러한 정식 CASP 인가를 또 획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플은 유럽경제 지역의 30개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행과 연준 시스템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유럽에서는 지금 30개국의 사업을 확정할 수 있는 규제 여건을 지금 확보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XRP 상승 논리가 더 이상 SEC 소송 결과 하나만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 XRP의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건 소송의 종료였죠. 하지만 리플이 준비하는 건 더 많은 결제 시장입니다. 이미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종결이 됐고 더 이상 차트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XRP 레저가 인공지능 AI 전체 결제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연방금융 인프라가 확장이 되는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유럽의 규제 결제 시장,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리플이라는 거죠. 그리고 리플의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최근 해외에서 공유된 XRP의 장기 차트를 확인해보면 과거 대형 상승 직전과 유사한 세 번의 매직 구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직 구간 이후에 MACD 강세 교차가 발생을 하면서 XRP는 무려 1000%가 넘는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매직 구간도 마찬가지인데요. MACD가 다시 강세로 전환되며 큰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XRP는 세 번째 장기 매직 구간에 들어와 있고, MACD 역시 다시 한번 강세 교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XRP가 장기 수요 구간으로 제시된 이 0.7달러에서 1.10달러 부근을 지켜내고 3달러 주요 저항을 넘어설 경우 다시 한번 거시적인 목표로 9달러 이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9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3,000원 부근이죠. 과거 상승률과 장기 차트 구조를 바탕으로 계산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100% 똑같이 흘러가진 않겠지만 이러한 상방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대형 파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가격은 오랜 시간 하락과 행복세를 보여줬고 MACD가 바닥에서 방향을 정한 이후에 상승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졌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주봉 분석에서도 XRP가 크게 이 ABC 조정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상승 오퍼를 시작할 준비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다시피요. 장기 고점 이후에 A파 하락과 B파 반등 그리고 C파 조정이 나와줬죠. 그리고 최근 주봉 RSI에서는 과거 알트코인 바닥에서 나타났던 수준까지 현재 내려왔습니다. 지금 XRP 시장 구조 법안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오파 상승을 시작할 수가 있고 다음 확장 구간에서는 10달러 이상의 두 자릿수 가격이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 기준으로 10,000원까지 상승은 지금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열려있다고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과 많은 해외 투자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엘리오 파동 기반으로 낙관적인 전망이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서로 다른 분석들이 결국에는 다 똑같은 결론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 매집 분석에서도 세 번째 매집 구간과 MACD 강세 교차를 얘기하고 있고 주봉 파동 분석에서도 ABC 조정 종료와 오파 상승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다 상방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장기 사이클 분석에서도 현재 시장이 매집 단계에서 예비 상승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고 26년 10월을 전후해서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차트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뜻이고 비트코인이 과거 상승 사이클처럼 본격적인 강세장에 들어간다면 시장의 유동성은 가장 먼저 비트코인으로 들어간 이후에 대형 알트코인으로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XRP는 비트코인과 달리 아직 과거의 최고가를 명확하게 돌파하지 못한 대표적인 대형 자산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XRP가 다음 순환매에서 더 큰 가격의 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리플에는 SEC 소송이라는 분명한 족쇄가 있었습니다.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이 됐었고 기관들은 법정 위험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XRP를 둘러싼 모든 분석을 합쳐보더라도요. XRP는 이번 사이클에서 단순히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수준이 아닌 그동안 눌려있던 가격을 한꺼번에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플의 10,000원이자 9달러죠. 그리고 두 자릿수의 가격, 현재 해외에서 제시되는 이 목표들과 개인적인 이 목표는 분명히 낙관적이고 공격적인 전망이긴 합니다. 하지만 XRP는 대형 상승이 모두가 이미 확신한 순간이 아니라 이러한 긴 횡보와 조정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구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600원대 추천이 나가고 1,000원, 2,000원, 5,000원까지 상승을 보여준 것처럼 이번 상승은 10,000원을 넘어서 더 큰 모멘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 부분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또 한 번의 장기 패턴 자체가 흔들리며 하락이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지만 모든 지표와 차트와 이슈들이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짜준다면 여러분들도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시고 현재 구간에서 실시간 대응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더 이상 혼자 계좌 녹이지 마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제 영상 하단이나 댓글에 링크 남겨놨습니다. 문자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처만 남겨놓으세요. 제가 빠르게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플 영상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코인 하나 전달드리면서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히든 코인은 2026년 하반기 중국계 코인과 AI 섹터의 순환 상승이 동시에 시작될 경우 정말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에 미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첨단 AI 반도체와 컴퓨팅 기술 접근을 계속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AI 산업의 악재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중국 기업들이 외부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AI 모델과 인프라를 더 빠르게 구축하도록 만드는 결과 또한 나타났는데요. 결국에 미국의 규제가 강해질수록 중국 내부에서는 독립적인 AI 인프라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이 가상자산 시장까지 이어진다면 중국계 AI 인프라 코인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중국계 코인은 한번 순환매가 시작되면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곤 합니다. 과거에도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각종 알트코인 섹터들이 다 하락세를 보일 때 유독 중국 코인만 상승세를 이어나갔던 이력이 있고, 과거 네오코인과 가스코인도 중국 블록체인 정책과 생태계 확장 기대감이 붙었을 때 짧은 기간 동안 가격이 몇 배씩 상승하며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요즘 가스코인은 한 달 만에 10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며 템버거를 달성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다가도 정책과 기술 테마가 동시에 붙는 순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중국계 코인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프로젝트 역시 아직 AI 섹터의 상승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여기에 중국계 코인 수혜까지 합쳐진다면 정말로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방향만 보면은 단순한 결제용 블록체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프로젝트는요, 지금 슈퍼월드 컴퓨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AI 연상과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연상량과 데이터 처리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리 뛰어난 AI 모델이더라도 많은 이용자가 동시에 사용을 하며 속도가 느려지고 비용이 증가하는 이러한 변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높은 확장성과 온체인 데이터 저장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AI 변목 현상을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인넷 출시 전 마지막으로 평가되는 감마 파이널 테스트넷도 진행이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이외에도 글로벌 이더리움 개발자 행사에서도 기술을 소개하며 현재 전 세계 웹3 개발자들과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아직 이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반영되는 순간 가격은 천천부지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AI 관련 코인들이 한 차례 이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제가 히든코인으로 소개를 드렸던 월드코인 역시 해당 이슈로 단기간에 2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외에도 니어 프로토콜, 마카시 네트워크, 많은 AI 코인들의 상승이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여전히 시장에서 오래된 중국의 코인 정도로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AI 순환매에서는 이미 크게 오른 종목보다는 아직 AI 테마로 재평가가 되지 않은 프로젝트들로 자금이 뒤늦게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해당 코인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잡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기도 쉬운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확장성 코인이 아니라 AI와 엮여서 이 인프라로 보기 시작한다면 평가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장기간 하락 이후에 현재 구간대에서 여러 차례 지지를 받으면서 바닥을 만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동안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흔적이 포착이 됐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으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점 부근에서 이렇게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이전보다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평선 위로 돌파 안착만 해준다면 이전 고점 부근인 이 윗부분까지 가격대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중국계 코인과 AI 섹터 순환매가 동시에 붙는다면 단기적으로 더 강한 오버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코인인데요. 아직 제가 보는 지표상으로 매수 신호가 뜨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오는 거래량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봐서는 빠르면 7월달 안으로 매수 신호와 이전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러한 잔대 양분을 크게 오버슈팅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코인에 대한 종목명과 정확한 매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문자나 연락처 꼭 남겨주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말씀드렸던 중국계 코인은 한 번 수급이 들어오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늦는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코인에 대한 정보들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더 많은 정보와 급등 코인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